여기가 성장이 엄청나게 될 것 같거든요. 양양과 속초, 그리고 또 한 데가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오윤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거든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요즘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라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를 더하다,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워라밸 세대, 언택트 기술, 세상이 주변에 나를 외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욜로족들. 그럼 이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 나 그 자체가 가치 있다. 그럼 가치 있게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트렌드를 보면 제가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이들이 하는 건 일도 중요하지만 놀고 먹는데 같이 일과 공존하는 세계가 올 것이고, 이 공간이 아마 곽광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리고 또 공간 대여 사업이 이때부터 좀 일어나게 됐고, 파티룸 같은 것도 나왔고. 근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호캉스라는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근데 지금은 호캉스는 잘 안 하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호텔 내에서 즐기는 것보다 이제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걸 좀 즐기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 지금 예전과 제가 있었던 라떼에는 문화 소비가 굉장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자신도 즐기지 못했고, 지금은 문화 소비가 이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인간은 이 공간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거를 즐길 것인가, 또는 내부적인 공간과 외부적인 공간을 보면,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쉼이에요, 쉼. 그래서 워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하면서 놀 수 있고 쉬는 공간. 각 지자체들도 워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들과 이제 같이 어떻게 좀 콜라보해서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트렌드가 좀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가 성장이 엄청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는 동네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KTX가 뚫렸잖아요. 이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저는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양과 속초, 그리고 또 한 데가 고성이에요. 고성은 지금 어떤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맹땡땡이 워케이션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풀예약이에요. 풀부킹 돼 있어요. 근데 좋아해요. 가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얘기지만, 속초에 가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죽고. 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저 같으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냥 단독주택에다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호스텔 개념인데 미니 호텔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카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커피만 팔았어요. 그러다 디저트 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이커리로 확장이 됐잖아요. 빵 안 팔면 이제 안 팔리다가 지금 대형 카페들이 거의 문 닫아 가고 있어요. 이 수익 구조가 안 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죠. 이게 왜 이럴까? 그거는 일단 경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는 거죠. 특이성이 없어요. 그냥 주차장 넓고 베이커리 넣으면 그냥 찾아오던 시대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키터런트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공주 쪽에 가면 카페와 밑에 이제 그 캠핑 문화를 결합한 공간이 있어요. 구이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산 위에 대형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요런 텐트 같은 거를 텐트 모양으로 이제 다 만들어서 공간을 한 13개, 14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편의점에서 이제 고기를 사다가 뭐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미어 터져요. 비싸잖아요.
네, 숙소도 비싸고 다. 가면 젊은 친구들 그리고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오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거예요. 특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차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려서 이제 그 내려가려면 강릉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동해 쪽이. 아니, 도로는 잘 돼 있죠. 멀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축선 자체가 좀 한참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동해와 강릉의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 위쪽이랑. 그러니까 특별함이 없는 거죠. 그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쇠퇴하고 있어요. 수도권 외에는. 인구가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동이 집중되고 있는데 수도권을 향해서. 그러면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아무도 안 살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광역단위 중심 또는 약간 자연 쪽으로 보면 자연 환경이 존재하는 곳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도시가 쇠퇴하는 곳에 변화되는 양상과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보면 재생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도시 재생이 가능한 곳이 있고 그 가능성이 낮은 곳이 있어요. 정말 휑한 데가 있어요. 휑한 데가 있는데 거기 어떤 생활의 달인이 만약에 맛집이 터졌다 그럼 사람들이 줄 서잖아요. 그게 컨텐츠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위즈덤에서 트렌드 강의를 했을 때 화수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경 양파밭의 기적. 이게 뭐냐면 마을 입구에 폐가가 있었어요. 한옥인데 완전히 다 쓰러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 문경시에다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제발 좀 없애달라. 근데 이게 종갓집이었거든요.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요즘에는 한옥 폐목재만 갖다가 재생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가격이 워낙 안 나와서 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었나 봐요. 이 폐가를 어떻게 청년 6명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숙박 스테이로 공간을 변경했어요. 여기도 풀부킹이에요. 저도 가보려고 몇 번 얘기를 잡았는데 풀부킹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 공간 말고 적산 가옥이 있어요. 적산 가옥이라는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 양식으로 지어진 양조장이 있었는데 그 양조장에다 뭘 갖다 넣냐면 어떤 콘텐츠를 갖다 넣냐면 인사동 가면 저희 한복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대기 때의 옷들을 갖다 놓고 촬영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대여 사업을 한 거죠. 같이 공간과 이제 만들어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 근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이 생각을 좀 바꾸면 분명히 성공할 사업 요소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로는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하나의 예를 더 들으면 백종원 대표님이 하신 예산시장대다 백종원. 저도 한번 갔다 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시청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거 준비 단계에서 뭘 물어봤냐면 빈집 재생사업 좀 해보고 싶다. 거기에 빈집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산은. 근데 잘 보세요.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 상인연합회랑 같이 회의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백종원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숙박 요금을 올리시면 안 된다고. 단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 그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다 죽는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시장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였냐면 이제 시장 안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소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신 거죠. 외부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간과 공간 구조가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백종원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부차적인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산에다가 어떤 거를 알아보려고 했냐면 스테이예요. 숙박. 근데 일반 숙박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내부리원님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네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년 전에 신사동 가로수길 옆에다가 풀빌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특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아까 강남 말씀하신 강남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강남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죠. 아파트 단지에.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극장이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조식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넣어놨어요. 상가의 기능이 활성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국엔 활성화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병원들은 살아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공급량이 과해요. 그러니까 이미 커뮤니티 없는 단지들과 커뮤니티 있는 단지들은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금 뭐 계획하는 단지들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있잖아요. 주거 기능 안에 이미 상업 기능을 다 넣어놓고 그 외부적인 상업 기능을 또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얼마나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상업 기능을 하는 데가 굳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걸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려야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축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수익형.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들 구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뻔하잖아요. 학원, 의료시설,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과일 가게? 근데 요즘에 다 배송 다 되고 마트도 배송 다 되고 그리고 안에 단지 내 전부 다 뭐 싹 깔려 있는데 운동시설이고 커뮤니티고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가 싹 깔려져 있는데 나와서 뭘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전 당연히 공실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답 노답이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 특히 신도시에는 되게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 전체 그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을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 비율이 몇 프로 되는지, 또 이 상업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이 상가를 들어갔을 때 그냥 소유자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책 실패죠. 한계 기간 간다고 거기가 그리고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 그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빵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나주로 보냈어요. 그럼 가족 구성원들은 다 내려갔을까요? 네, 여기 있다고가 아니라 여기 계세요. 그냥 안 내려가요, 절대.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었나. 지방분권화 확실하게 필요했는데 그걸 혁신도시로 몇 개의 도시를 굉장히 많이 쪼개놓고 거기에 공사를 하나씩 내보내는 게 아니라 광역거점을 좀 만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 또는 6개 이상 만들어서 집중 양성을 했으면 도별로 광역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좀 다른 데다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좀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지역과 지역을 좀 연계해서 좀 광역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전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서울 과천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전이 다 이쪽으로 됐다 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도 이런 쪽에는 상상이 안 돼서 잘.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5도 2촌, 4도 3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5일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이틀은 촌에서 거주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주거 형태가 바뀔 거예요. 주거 형태가. 그렇게 되면 정부도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세컨하우스라는 개념보다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촌들도. 저는 강원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원도에 만약에 제가 어떤 주거 형태의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주 형태를 어떻게 정부에서 풀어줄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거라는 개념이 며칠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근거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5도 2촌이나 4도 3촌이 되면 양쪽 다 거주하는 걸로 봐서 그 지역의 행정상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한정돼 있고 인구는 계속 수도권은 집중되면 과연 이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인간의 삶 형태가 이제 사이클이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정책을 저는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의해가면서 이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